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인관계와 자기 이해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와 자기 이해의 구성 요소로는 첫 번째, 자아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자아 개념의 특성, 그리고 자아 개념의 기능, 네 번째, 자아를 분석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자아를 개방하며, 여섯 번째, 자아 개념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자아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아 개념이란 셀프 컨셉트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체계이며, 에고, 자아, 셀프, 자기,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감, 셀프 에스팀, 자존감, 셀프 언더스탠딩, 자기 이해, 셀프 이미지, 자아상 등 여러 동의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아 개념과 가장 많이 비슷한 셀프 에스팀, 자존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존감은 자아 개념의 기초가 되는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아에 일치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의 소중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일그러진 거울로 자신을 보듯 단점을 극대화하고 장점은 극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평가절하하며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부모의 자존감과 양육 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아 정체감, 셀프 아이덴티티 또는 에고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데, 자아 정체감은 현재의 삶 속에 자신의 위치, 능력, 역할, 책임, 그리고 삶의 중심이 되는 가치와 목표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을 말할 때 자아 정체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아 정체감은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하여 여러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기본 욕구, 타고난 재능, 환경과 기회 간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결과물들을 종합해서 자아 정체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한 사람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도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 자존감을 보입니다. 그러나 자아 정체감이 고착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매우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상처를 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 정체감이 혼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서적인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자아 개념은 한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생각, 감정, 태도 등을 의미합니다. 자아 개념을 처음 규정하고 이론화한 학자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입니다. 그는 자아 개념을 한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제임스는 자아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물질적 자아, 두 번째, 심리적 자아,
세 번째 사회적 자아로 나누었는데요. 먼저 물질적 자아는 신체적 특성과 소유물에 대한 인식으로 외모나 체격, 재산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선호하는 외적인 가치 부여의 특성에 따라 물질적인 자기, material self를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 자아는 성격, 능력, 적성, 인간관, 세계관, 영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물질적 자기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평가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아는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나 자신의 신분, 사회적 위치로 평가되는 측면입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이성 관계, 동료 관계와 같은 대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 자아는 이루어지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통해서도 형성되고 그를 알아보고 기억하는 수만큼 사회적 자기는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자아 개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아 개념은 사람이 태어나 성장 발달함에 따라 점점 분화되고 발달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기에는 자신과 환경을 분리하지 못하다가 성장함에 따라 경험이 누적되면서 자아를 환경에서 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아동의 자아 개념은 총체적이고 미분화적이지만 점차 성장함에 따라 자아 개념이 분화되게 됩니다. 특히 사춘기에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갈등과 방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둘째, 자아 개념은 중요한 타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기대나 중요한 타인의 기대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신체적 특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느끼면 스스로도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데 매우 의미 있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셋째, 자아 개념은 자체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특정 행동의 결과로 원하는 어떠한 것을 얻게 되면 그 행동의 결과로 그 행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행동을 다시 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원하는 반응을 지속하고 습관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강화는 부모, 교사, 친구들과 같은 중요한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또는 사회학자인 미드라는 학자는 부모, 교사, 친구들을 의미 있는 타자, significant others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강화물은 물질적이거나 칭찬, 미소, 인정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물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 긍정적인 강화를 받으면 자아 개념은 긍정적으로 강화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정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넷째, 자아 개념은 종종 자신의 외부까지 확대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소유물이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또는 자기 가족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아를 확대합니다. 가족이나 자신이 소속된 구성원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다쳤을 때 마치 자기가 당하거나 다친 것처럼 느낀다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집단에 자기를 소속시키는 소속감이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주체적 자아 개념을 확고히 함으로써 이러한 동일시에 초연해질 수 있고 독립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아 개념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아 개념의 기능으로서 경험과 여과를 들 수 있습니다. 자아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소로 구성된 통합적인 구조로 신체적 용모, 성격 특성, 가치관, 태도, 흥미, 능력, 직업 등 이 모든 것을 보는 색안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자신의 색깔이 안정돼야 하는 것처럼 대인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아 개념은 지각적인 여과 장치로서 개인의 모든 경험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성 예언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석할 때 자신이 예견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이 씨가 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부정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반대로 어린 시절부터 긍정적인 말을 들었던 사람은 이 말이 그대로 씨가 되어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 그대로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믿으면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면 잘 풀리고 안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풀린다는 이 모든 경우를 포괄해서 자성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 그리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자아 개념은 기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만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아 개념의 기능으로서 주변 정보를 해석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고 타인의 칭찬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쭐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나 주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즉, 비난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에 더 민감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더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이 타인에 비해 열등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인 대인관계에 두려움이 많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칭찬이나 비난에 지나치게 우쭐하거나 당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아 개념의 기능으로서 경험과 여과, 자성 예언, 주변 정보의 해석이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부모의 양육 태도, 선생님의 교육 방식에 따라서 자아 개념이 부정적으로 되던 긍정적으로 되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로 자아 개념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좀 어려운 자아를 분석하는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인관계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나 말, 생각 등이 왜 그런지를 분석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한다면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아를 분석하는 데는 성격 검사를 통한 방법, 개인 분석이나 상담을 통한 방법, 여러 도구를 통한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번이라는 학자가 창안한 교류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교류 분석의 방법과 권성만 교수가 제시한 세 가지 측면의 자아 분석, 즉 횡단적 자아 분석, 종단적 자아 분석, 심층적 자아 분석, 그리고 대인관계를 통한 대인관계 양식을 통한 자아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류 분석, TA의 자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분석은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교류 분석은 다음 5장에서 배울 의사소통 이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자아가 있습니다. 부모 자아는 말 그대로 부모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부모가 자녀를 보듯 다른 사람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자아를 말합니다. 이는 출생부터 5년간 외부의 경험들, 주로 부모의 모습을 모방하는 데서 내면화된 태도, 습관, 감정 등 지각된 내용과 그 행동 등의 가르침을 받아 형성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부모, 형제 및 이와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 예를 들어서 주 양육자도 될 수 있고 친척도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 태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가운데 부모와 같은 중요한 인물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듣고 관찰한 내용들이 저장되어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아 상태에서는 주로 예의 범절이나 사회 규범과 같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사회 적응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른 자아가 있습니다. 어른 자아는 A라고 하는데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생후 10개월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독자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형성됩니다. 자신이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자, P상태나 아동자, C상태와는 다르게 어떤 것을 혼자서 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른 자아 상태는 사람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현실이나 정보의 객관적인 수집을 지향하며 자료와 정보 처리자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른 자아는 부모 자아와 아동 자아 사이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동 자아는 어린이 같고 감정적으로 대할 때의 자아 상태입니다. 주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아동 자아 상태를 지니고 있고 어렸을 때와 같은 행동을 하거나 느낄 때 아동 자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을 수 있었던 성인 아이를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동 자아는 주로 5세 이전에 형성되며
그 기능에 따라 자유아동자아 그리고 수능적 아동자아로 구분이 됩니다. 자유아동자아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능적, 즉흥적,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힘든 것은 피하는 응석바지 아이와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수능적 아동자아는 착한 아이 이미지로 부모 훈련에 의해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내면화된 자아의 모습입니다. 아동자아 상태는 인생 초기의 경험이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의 감정적 반응 체계가 심리적으로 내면화되면서 형성되게 됩니다. 네 번째, 교류 분석에서의 자아 분석 중 자아 상태의 양면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아 상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아는 좋고 어떤 자아는 나쁜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세 가지 자아 구조가 서로 균형을 갖고 작용할 때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모, 어른, 아동으로 더욱더 기능적으로 세분화해서 부모 자아 상태를 비판적 부모 자아, 양육적 부모자아로 나눌 수 있고 아동자아 상태를 자유아동자와 수능적 아동자아로 분류하게 됩니다. 표 2-2를 보면 자아 상태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아 상태 특징 중에서 비판적 통제적 부모자아, critical 또는 controlled parent라고 하는데 CP라고 하죠. 특징을 살펴보면 편견적이고 독선적이며 설교적이고 처벌적이고 비판적이고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적 부모자는 양육하는 그 부모 상태를 생각하면 되겠죠. nurturing parents, NP라고 하는데 동정적이고 보호적이고 과보호적이고 양육적이면서도 관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 자아는 adult, 성인, A라고 하는데 어른의 특징인 사실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이고 타산적이고 생산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자유아동자아는 free child, FC라고 하는데 호기심과 장난기가 많고 창조적이며 충동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며 반항적인 상태입니다. 수능적 아동자와 adapted child, AC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수능적이고 억제되어 있고 내성적이며 위축되고 의존적이며 타협적이며 협조적이고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아 상태와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특징들 중에서도 모두 다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 모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자아 상태에는 부정적인 특징과 긍정적인 특징이 함께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 상태가 어느 방면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자아 상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아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과 자아의 개념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고그램으로 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